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론적으로 일단 TK 인터라는 모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뭐 어떻게 우리가 쭉 사용이 발전을 해왔고 어떻게 이제 이 모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파이썬에서 지지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그거에 대한 여러 몇 줄 안 되는 코드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실습을 하기에 너무 작은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두 번째 이론에서 마우스 이벤트 관련된 것들을 뭐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그걸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론 두 번째 거를 마치고요. 그리고 실습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3절이고요. 자, 버튼과 이벤트 처리인데요. 자, 한번 보죠. 자, 우리가 버튼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는 위젯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는 위젯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버튼을 우리가 생성을 하고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버튼이기 때문에 눌려집니다. 그죠? 발생하는 이벤트 처리 방법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버튼 같은 위젯은, 그죠? 버튼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표준 TK 인터의 뭡니까? 위젯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바로 버튼이 되겠죠. 그죠? 예. 버튼은 사용자와 라벨과 레이블과는 다르게 이 버튼은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목적으로 설계된 위젯이죠. 왜냐?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라벨 같은 경우는 글자나 이미지 표식을 해준다면 이 뭡니까?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클릭을 해줘야 뭔가 행위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목적으로 설계된 위젯이 버튼입니다. 자, 우리가 마우스로 버튼을 누르면 어떤 동작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함수나 아니면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데 아니면 콜백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실행이 되는데 그러한 걸 우리가 연결을 해 놓으면 이제 버튼이 누르면 어떠한 백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에어컨이다. 에어컨이면 여러분들이 파워 버튼을 누르면 파워가 들어오죠. 그죠? 그와 똑같듯이 얘도 버튼을 누르면 파워가 켜졌습니다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동하게끔 이벤트 처리를 우리가 해 놓으면 그렇게 행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버튼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포함할 수가 있으면서, 자, 레이블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글꼴로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지만, 버튼은 하나의 글꼴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요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예. 하나의 글꼴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버튼의 텍스트는 여러 줄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특정한 함수를, 이게 중요합니다. 특정한 함수를 버튼에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버튼이 눌리면, 즉 클릭이 되면 등록된 함수가 호출되게끔 만들어서 이 버튼을 우리가 딸까 클릭을 하면 버튼이 그 행위를 연결된 함수를 실행시킴으로써 이벤트를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죠? 간단한 버튼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 자, 똑같습니다. 그냥 tk 인터 땡겨 왔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생성하기 위해서 tk 인스턴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튼 생성자에다가 자, 요 들어오는 게 바로 루트 윈도우,
그죠? 그래서 소유자 윈도우라고도 하고 루트 윈도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루트 윈도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로지 한 개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이거는 이제 버튼 위에 적혀질 텍스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이 파이썬의 버튼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자, 역시 버튼의 생성자에서 불러진 이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버튼에 있는 팩이라는 메서드 아시죠? 그죠? 사이즈에 맞게끔 패킹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윈도우 메인 루프를 메서드를 우리가 호출하면 비로소 이와 같은 내용의 이제 그래픽이 이제 화면에 뜹니다. 떠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클릭을 하면 뭐 어떠어떠하게 이제 함수 연동을 해 놓으면 그렇게 실행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버튼을 만드는 거는 라벨과 만드는 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죠? 예. 그리고요, 파이썬 버튼은 자, 버튼 클래스로 생성할 수 있고, 버튼 클래스 생성됐다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는 루트 윈도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인수에는 버튼의 텍스트를 나타낸다. 그리고 나서 버튼을 생성한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팩이라는 라벨도 그랬잖아요. 그죠? 팩 메서드를 호출하여야 화면에 이제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화면에 이제 버튼이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도 그래서 한 줄씩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자, 별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요. 자, 버튼과 버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TK 인터 모듈을 가져오는 거는 이제는 당연하게끔 여겨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픽 GUI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TK 인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루트 윈도우를 생성하고 TK 인스턴스, 그죠? 그래서 변수 윈도우에 할당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실행이 되면 작은 윈도우가 화면에 등장하면서 제목이 앞서 봤듯이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TK가 이렇게 이건 타이틀이잖아요. 타이틀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그래서 TK를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버튼의 생성자의 첫 번째 인수는 부모 윈도우이다. 뭐 부모라고 윈도우라고도 하고 소유자 윈도우라고도 하고 루트 윈도우라고도 하는데 루트 윈도우라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윈도우를 하나만 쓰고 있기 때문에 루트 윈도우라고 하는 것도 다 똑같은 말이니까 어떠한 곳에서는 뭐 부모, 어떠한 곳은 소유자, 어떠한 곳은 루트 다 같이 쓰는 내용이니까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수의 나머지 키워드 텍스트는 아시다시피 이제 텍스트로 전달이 된다. 자, 버튼은 아직 윈도우에 표시되지 않죠. 팩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에는 그죠? 그래서 그 버튼에 화면이 표시되려면 배치 관리자 레이아웃입니다. 그죠? 레이아웃 잡아주는 관리자 안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가장 일반적인 두 개의 배치 관리자는 팩과 이제 우리가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격자 형태로 이제 나중에 레이아웃 배치 관리자, 레이아웃 매니저라고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볼 거니까 일종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수직 정렬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알겠죠? 사이드로. 자, 그래서 팩과 그리드가 있다. 알겠죠? 압축 배치 관리자로 위젯을 부모 안에 압축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 뜻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들어간 뭡니까? 글자의 크기 그리고 버튼의 크기 그거를 압축해서 우리가 배치 관리자를 통해서 이제 윈도우에다가 이렇게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버튼에서 이제 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라는 인자값이 매개 변수 값이 있는데 뭐냐면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요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그거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이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위젯은 부모와의 경계에 배치가 된다. 그래서 여기 부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에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압축돼 가지고. 그래서 경계선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다면 통상 우리는 탑이라는 값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윈도우의 이벤트 루프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버튼을 누르든 뭐 최소화를 하든 뭐든 할 때 우리는 앞에서 배웠다시피 이벤트 큐라는 곳에 이렇게 사용자의 행위가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시스템의 그러한 호출 과정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루핑 돌면서 하나하나 가져와서 이벤트를 처리를 하게 되죠. 그죠? 요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치 관리자를 소개를 할 건데요. 자, 레이아웃 매니저라고도 하고요. 영어로 말하면, 그죠? 배치 관리자는 차후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가 버튼을 가지고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레이아웃 매니저, 즉 배치 관리자들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설정을 하면 뭐 아까처럼 격자처럼 이렇게 된다든지 어떤 거는 위로 쌓인다든지 어떤 거는 옆으로 퍼진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보죠. 자, 다음과 같이 버튼을 하나 더 생성을 해봅니다. 자, B1은 아까 생성을 했을 때는 그냥 하나만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버튼을 생성하고 B2.pack을 역시 외쳤단 말이에요. 외치니까 이렇게 결과는 실행 결과는 이렇게 수직으로 쌓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자, 그래서 B1 팩이 실행되면 버튼 B1이 윈도우에 배치가 되겠죠.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윈도우 자체가 버튼의 크기로 축소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 B2가 배치가 되면 윈도우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윈도우가 이 버튼을 두 번째 버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좀 더 그 버튼의 크기만큼 늘어났죠. 아래쪽으로, 그죠? 아래쪽으로 더 수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팩 배치 관리자는 위젯을 추가된 순서대로 수직으로 기본적으로 기본 디폴트 값은 수직으로 쌌습니다. 아시겠죠? 수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다 또 라벨을 추가해도 밑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쌓아 나가요. 기본적인 배치 관리자는. 알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치 관리자를 배워가지고 다른 배치 관리자들을 디테일하게 배워서 이제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이제 배치 관리자에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앞에 프로그램을 일부를 변경해서 실행을 해보는데, 여기에서 달라진 거는 자, 보세요. B1 팩 부분에서, B2 팩에서, 사이드 인자값, 매개 변수 값을 우리가 아까 전에는 탑, 라이트, 레프트, 그리고 바텀 이 네 가지가 존재하죠. 동서남북 형태로 그죠. 좌측, 우측 그래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레프트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레프트로 지정을 하니까 얘가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쌓였는데 이거를 사이드를 레프트로 줬단 말이에요. 값을 기본적인 값은 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탑으로 이렇게 쌓이는데 우리가 이걸 레프트를 줌으로 인해서 이제 좌측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좌측 코드를 실행을 하면 위의 형태로 출력이 된다. 즉 압축 배치 관리자는 위젯을 수직으로 배치를 하거나 수평으로 배치를 하는데 사용이 된다. 그죠? 예, 그래서 현재 버튼이 너무 지금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죠? 딱 윈도우 경계선에 딱 붙어 있어요. 좌측 이렇게 레프트를 줘가지고 이제 좌측으로 이렇게 이제 붙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너무 압축돼 가지고 딱딱딱 붙어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딱 여백이라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약간의 패딩을 추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패드 Y는
자, 우리가 패딩이라는 것과 마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학생들을 주로 가르칠 때, 마진하고 패딩을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데, 그냥 제가 지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지은 사자성어가 아니죠. 그냥 외우기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패안, 마, 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패딩은 안쪽 여백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진은 바깥 여백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무슨 뜻이냐? 자, 여기에서 이게 버튼이 있고 여기에 소유자 윈도우가 즉 루트 윈도우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버튼에서 버튼이 아니죠. 윈도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가 패딩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으로 안쪽 여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바깥 여백이 되죠. 이 버튼을 기준으로 해서 여백을 주는 거는 마진이에요. 그런데 이 윈도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패딩을 주게 되면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바깥으로 내어쓰기가 되는 게 바로 패딩과 마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패안마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외워두면 좋겠죠. 편리하겠죠. 그죠? 개념을 이해할 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레프트 값으로 이렇게 주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가 자, 패드 X. X는 뭐예요? 가로죠. 그죠? 가로. 가로로 이제 여백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패안 마바니까 패드 안쪽 여백을 주는데 자, 어떻게 됐어요? 10픽셀을 레프트에서 10픽셀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두 번째 것도 팩 메서드 안에다가 패드 X를 이렇게 10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0픽셀만큼 들여쓰기가 될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좌측 코드를 실행을 하면 위의 형태로 출력이 되는데 패드 X에다가 각각 값을 10픽셀씩 우리가 주었고 실행 결과를 보면 왼쪽 여백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죠? 패딩이라는 것은 안쪽 여백을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프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에도 줬고 여기에도 이렇게 이제 10픽셀씩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죠? 요것도 띄워줬고 이거는 뭐예요? 레프트 값이 요거는 20픽셀이죠. 왜냐하면 이 레프트 값이 이쪽으로 10픽셀 이쪽으로 또 10픽셀 들어갔으니까 도합 20이 되고 이거는 10픽셀이 되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패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쪽 여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패안마바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버튼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패드 X 패딩 그대로 줬고요. 근데 자, B1이라는 곳에다가 텍스트라는 속성 여기에다가 값으로 1을 줬어요. 문자열 1.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텍스트라는 속성에다가 자, 이렇게 1, 2라고 바꿔주면 이렇게 코드가 변경이 되더라라는 거. 이렇게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좌측 코드를 실행하면 위의 형태로 출력이 되고 B1과 B2, 즉 버튼이죠. 버튼의 속성인 텍스트 값을 변경시키고 출력을 하게 된 것이죠. 아시겠죠?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출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확인, 뭐 제출, 뭐 이런 것들 만들 때 우리가 버튼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딱 눌렀을 때 제출이 됐으면 여기에 그게 서버에 전송이 되면 얘가 확인이라는 버튼명으로 바꿔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벤트 처리 부분을 담당하는 거는 이벤트는 보통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벤트를 지금 벌써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버튼을 통해서 이벤트가 무엇인지 또 이벤트를 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그거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벤트는 구성하는 요소가 자, 이벤트가 발생되는 근원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원지 어디 버튼에서 발생을 하든 메뉴에서 발생을 하든 사용자가 클릭을 하는 순간 할 땐 근원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근원지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귀 기울이고 있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리스너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애가 어떤 저 위젯에서 이벤트가 터졌는지 자 이렇게 감지하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벤트가 터졌다. 그러면 그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함수, 소위 말해서 핸들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콜백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콜백이라는 것은 백에서 호출이 돼가지고 실행이 자동으로 된다라고 해서 콜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스너 그리고 핸들러 뭐 다른 말로 함수 뭐 콜백 함수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벤트가 이제 가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근원지 어디서 발생됐는지 이걸 감지하고 있는 놈 그리고 핸들러 처리하는 놈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K 인터 프로그램은 이벤트에 기반을 두고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번 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버튼의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튼의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이용돼요. 버튼이 가장 많죠.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저도 프로그램을 해보면 버튼을 배치를 해서 어떠한 버튼이 실행이 되는 그러한 이벤트 처리를 하는 코드를 많이 작성을 합니다. 물론 메뉴도 그 중에 하나가 되고 또 뭐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제 이벤트도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요. 라이브러리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콜백 함수를 참 호출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으면 속도가 줄어야 되겠다. 그죠? 아니, 자동차를 탄다면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가 이벤트죠. 그러면 차가 속도가 줄죠. 그게 바로 그 브레이크의 기능이죠. 그런 것처럼 이 버튼, 즉 뭐 우리가 또 예를 들자면 어떠한 버튼에다가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도 그래요. 아니 마우스가 아니라 에어컨도 그렇죠. 버튼을 누르면 파워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저 뭐죠? 온도를 상승을 시키거나 내리거나 하면 이제 그에 맞게끔 우리가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벤트가 터졌으면 그에 상응하는 핸들러가 움직이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호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갖다 붙여놨으니 바인딩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호출을 합니다. 우리가 이벤트가 터지면 그러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함수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함수에서 이제 얘가 이거는 이걸 이용할 때 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그 콜백 함수를 혹은 핸들러를 우리가 호출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얘가 우리가 버튼이나 이러한 이벤트가 터지게 되면 이 함수가 자동으로 뒤따라서 실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버튼 아무리 눌러도 이거 연결 안 해 놓으면 등록 안 해 놓으면 버튼 아무리 눌러봐야 뭐 그냥 버튼 클릭하고 말 클릭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아무 행위도 결과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에서는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 버튼이 근원지가 되는 거죠. 근원지. 그래서 클릭하면
버튼에 있는 리스너라는 놈이 작동을 해서 그거에 연결되어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벤트 핸들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콜백 함수가. 예. 그래서 그 버튼에 이벤트를 처리하는 함수를 붙일 수 있다. 즉 이걸 바인딩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붙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버튼에 이벤트를 처리하는 함수가 자 바인딩이 되어 있으면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쫙 리스너가 감지하고 있다가 이벤트 터졌네. 그러면 핸들러한테 야 이거 처리해. 그러면서 호출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는 호출되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콜백 함수, 콜 부른다, 백 뒤에서 호출이 되어서 실행이 되는 함수다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러한 GUI 프로그래밍 말고 그냥 우리가 콘솔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프로그래밍들을 이제 우리가 그래픽을 통해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한 함수들을 우리가 정의를 해 놓으면 그리고 바인딩 처리를 해 놓으면 연결해 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 연결된 함수가 즉 핸들러 그리고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콜백 함수 또는 핸들러라고 한다. 버튼에 콜백 함수를 등록하려면 버튼의 생성자를 우리가 호출할 때 커맨드라는 매개 변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텍스트까지만 봤는데 자, 버튼을 생성할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 함수 여기서 이벤트가 터지면 이 함수를 실행하도록 해 라고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 걸맞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는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커맨드 매개 변수에 이벤트를 처리하는 함수의 이름을 지정을 하면 되고 이게 바로 이제 버튼이 클릭이 되면 클릭 이벤트가 터지면 커맨드에 지정한 함수가 즉 콜백 함수, 핸들러가 처리를 시켜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면 이 버튼에다가 이 함수를 연동을 시켜놨다. 바인딩 처리를 해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요거 잘 한번 보시고 우리가 실습을 할 때 실습을 하면서 이제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처음 봤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해보는 거니까 뭐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뭐 지금까지 뭐 객체지향 개념도 그렇게 생소했잖아요. 근데 뭐 잘 해왔으니까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를 한번 보죠. 자,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하고 버튼을 클릭을 하면 버튼에 텍스트가 변경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는데 처음에 이렇게 버튼 하나 만들었어. 그 다음에 클릭을 딱 누르는 순간 버튼이 클릭되었음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보죠. 자, tk 인터 땡겨 오고요. 자, def에서 콜백이라고 이렇게 메서드를 함수를 정의해 놨네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구현부는 보니까 텍스트를 버튼의 속성인 텍스트를 버튼이 클릭되었음이라고 딱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소유자 윈도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버튼을 생성을 하는데 요게 중요한 거죠. 커맨드 인자에다가 콜백이라는 함수명을 지정을 해놨다. 그죠? 그럼 얘가 이제 클릭이 되면 콜백이 얘가 실행이 되어서 클릭이라는 놈이 어떻게 텍스트 속성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팩해서 사이드에서 레프트 좌측 정렬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메인 루프를 돌게끔 해서 또 어떠한 이벤트를 받을지 준비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좌측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오른쪽과 같이 윈도우가 그쵸? 나타난다. 버튼을 클릭을 하면 버튼의 텍스트가 버튼이 클릭되었으므로 변경이 되죠.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첫 부분에서 콜백 함수를 정의한다. 이거는
함수명은 핸들러명은 여러분들이 지정해주면 돼요. 아무 이름이나. 알겠죠? 딱 콜백으로만 이름을 적어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함수는 버튼의 생성자 호출에서 이벤트 핸들러 콜백 함수 처리 함수로 등록되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딸깍을 하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이번에는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이번에는 레이블하고 버튼을 동시에 표시하는 코드를 한번 보죠. 그래서 아까도 뭐 제가 잠시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윈도우를 얻고요. 라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소유자 윈도우, 루트 윈도우로 지정을 했고요. 그냥 안녕하세요 했고 라벨을 먼저 팩해서 뭡니까? 압축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그죠? 넣고 그리고 버튼을 생성을 했어요. 역시 소유자 윈도우로 이렇게 얘를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텍스트 이렇게 만들었고요. 팩 해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직 정렬이 일어났어요. 왜? 우리가 여기서 팩에서 사이드라는 부분을 주지 않았죠. 그죠? 사이드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탑 값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좌측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위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벤트 처리 부분은 우리가 따로 정의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버튼을 클릭해도 아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겠죠. 왜? 우리가 버튼 생성할 때 여기에 커맨드라는 매개 변수를 지정하지 않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한다. 만약에 버튼을 클릭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텍스트 내용, 즉 라벨의 텍스트 내용을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알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요, 버튼과 이벤트 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렸고, 그리고 배치 관리자, 그리고 이벤트가, 이제 근원지와 리스너,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제 백에서 실행을 시켜주는 함수, 즉, 이벤트 핸들러, 골백 함수라고 부르는 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으며, 아울러 뭐 배치 관리자, 그죠? 요거 left 그리고 사이드 매개 변수와 우리가 패딩을 주고자 할 때 패안 마바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벤트 처리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면 되더라라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는 이제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몇 개를 해봐야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봐야지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